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어제 방송된 김건희 씨 통화 내용 중심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정기남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 공보특보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방송됐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한번 저희가 다시 들어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지요. 어제 이렇게 통화 내용 들어보니까 의외로 김건희 씨가 대선 전국에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중에 봐서 우리 팀으로 와요. 음, 진짜. 나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일단 그런 거 좀 제로로 생각하고, 음, 나 좀 도와줘요.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아,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예,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슨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할 게 많지. 내가 시키는 거대로 해야지. 이거 누님이, 이거, 정보. 정보? 정보 같은 거, 우리 정보 동생이 같은 잘하는 정보 같은 거 띄워서, 예, 어? 안에서 책상머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가서 정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얘기도 하고 좀 문자로 보내줘. 왜냐면 이거를 내가 예, 좀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서 내가 좀 우리 캠프 적응을 좀 하게. 네, 자,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제공을 한 통화 내용입니다. 정의남 대변인 보면 우리 팀으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녹음이 된 게 대선 후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캠프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캠프로 와라. 또 뭐 무슨 역할을 뭐 하면 되겠느냐.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건희 씨가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허위 경력, 또 허위 이력 그 논란이 됐을 때,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정말 조용히 성찰하고, 뭐 반성하는 시간 갖겠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 뭐 이런 말 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과 이미지가 어제 그 어떻게 보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겠느냐. 자, 다시 얘기해서 자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선거 캠프 직책을 제의한다? 정말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대목이죠. 이게 무슨 덕담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미끼로 회유하는 거거든요. 다소 어찌 보면은 경악스러운 측면이 있고, 아니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는 김건희 씨가 무슨 자격으로 선거 캠프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이건 좀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건 뭐 본인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과시함으로 해서 뭔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게요 나중에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통령 만약에 후보 부인이 된다고 쳐보십시오. 국정에 사사로이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의구심들이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김경진 단장 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아니 일단 지금 김건희 배우자가 사과를 하고 일체 관여를 안 하겠다고 했던 시점이 제 기억이 1월 초순쯤 되거든요. 이 지금 이명수 기자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녹음을 했던 시점은 아마 작년 7, 8월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작년 7, 8월 정도는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쨌든 올 1월 초순에는 국민들에게 본인의 각오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기남 단장님의 대변인님의 말씀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딱히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제 뭐 이 정도고, 기본적으로 이게 공직선거법에 보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들 같은 경우는 법 자체에서 이미 특별한 지위를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 등록을 했을 때 사실은 예비 후보자의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는 그냥 명함 돌리고 다닐 수 있어요. 예. 그때는 다른 사람은 못 돌려도 가족들은 돌릴 수 있어요. 보면 어깨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래. 그리고 사실은 아니 이재명 후보도 배우자께서 뭐 계속 같이 다니시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후보에게 누구를 추천하고 선거운동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모든 후보 캠프에서 다 있는 일이고, 다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께서도 우리 김건희 배우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인식을 하셨고 배우자 스스로도 일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력이나 과장되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고 그래서 일체 손을 떼겠다고 1월 초순 이후에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지금 관여를 하고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만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우리 김경진 단장이 뭐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른바 언론인의 매수 시도 뭐 이를테면 한 1억이라고 하는 돈 액수까지 나왔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덕담 차원이 아니라 이건 공직선거법 자체를 뭐 모르겠어요. 위반 여부를 볼 때 후보자 배우자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배우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 조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일부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제기되는 문제 제기죠.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기자로서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1억을 주겠다 이러면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요. 네네. 근데 여기 지금 대화 내용을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캠프로 와서 윤을 도와달라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보면 그러면 기자 일을 그만두고 와서 정식으로 우리 일을 도와달라 지금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 녹취 대화의 원본이 뭐냐면 일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지 이게 지금 정식 워딩이에요 보면 그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부분만 들어보죠. 누나한테 가면 나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그러니까 양쪽 줄을 서 그냥. 어디가 될지 모르잖아. 예.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쳐 그냥. 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래야지 뭐 거기 뭐 한 편만 들 필요 없잖아. 예.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네. 일단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정기남 대변인께서 먼저 공격을 하셨으니 제가 아니, 그 점-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러니까, 검사 출신 물어보는 그러니까 일단 거예요. 제가 해명부터 예, 좀 예. 드리고 그래서 워딩 자체가 지금 명수 씨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1억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기자를 그만두고 캠프로 와라 그 다음에 무슨 금액이 확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만큼 이게 적정하게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선거법에 보면 유급 직원을 5명이나 둘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급 계약 형태로 가령 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뭐 코디네이팅 하는 분들한테 뭐 지난번에 뭐 8천만 원인가 1억인가 주고 이재명 후보 코디하는데 그게 비용 지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선거 캠프에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지만 특정 업무를 한정해서 도급 계약을 주면 이건 공식적으로 계약이 가능해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정치 컨설팅 분석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캠프에서 가령 3천만 원을 쏴줬다. 이건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정치 컨설팅 분석에 대한 도급 계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마치 무슨 1억을 확정적으로 주기로 했다. 무슨 기자를 매수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침 방송부터 민주당 지금 인사들이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이거 마타도의 문제가 첫째 아니라 사실관계에 틀리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가 분명히 있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걸 가지고 매수 시도다라고 보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이제 쭉 들어보면 그래요. 이제 53회? 네네. 53차례 통화했다라고 하죠. 그 정도 통화했으면 전화상으로는 엄청 가까운 거죠. 정기남 대변인 부인하고 몇 번이나 통화합니까? 하루에 한 번 하기도 어렵죠. 53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통화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친밀해진 관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만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105만 원도 받았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그렇게 친해진 상태에서 한 얘기 같은데 이걸 뭐 1억 원을 줄 테니까 당신이 취재한 것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 했다면 매수가 되겠지만 이건 뭐 그건 아닌 아니 거예요. 저도 매수를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뭐 김경인 대변인이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 경우도 얘기했지만 어떤 구체적인 홍보 컨텐츠라든지 또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건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유급 선거 운동원은 또 법적으로 정한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취재 기자에게 일종의 돈의 액수를 얘기하면서 이게 매수성 의도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의향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제기가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것의 선거법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 또 별개로 판단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캠프로 와서 직접 도와라. 기자하지 말고 그 얘기니까요. 그런데요, 네.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매수 시도까지는 너무 나갔지만 김건희 씨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명수 씨라고 하는 분도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라는 것으로 봤다면 둘 다 매우 부적절해요. 그렇죠. 이렇게 유착이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건 유착이죠. 뭐 전화해서 기자라고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